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명도 낳지 않다 보니 학교는 통폐합되고 유소년 야구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같은 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의 98%가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프랑스는 그 비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비혼 출산이 더 많습니다. 물론 비혼 출산을 위해서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인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OECD 국가들의 2021년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 숫자를 뜻하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한 명도 되지 않아서 명백한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혼인 출산율로만 계산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즉, 출산율 중에 결혼한 커플의 비율만 따져보니 기존 선두와 또 꼴찌 그룹이 확 뒤집힙니다. 한국이 OECD 1위로 올라서죠.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과 일본에선 10명 중 9명이, 그리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낮은 폴란드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 이탈리아에서는 6명 정도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나라들 한번 보실까요? 북유럽 국가들과 또 영국에선 10명 중 4, 5명이 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아이슬란드와 또 프랑스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 혼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나머지는 이른바 비혼 출산인데요.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거나 또는 독신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초이스맘의 경우를 뜻합니다.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비혼 출산은 여전히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20대 프랑스 여성 리나투는 결혼했는지 묻는 한국 사람들의 질문이 아직 낯섭니다. 요즘에 그냥 굳이 꼭 결혼해야 되는 계획이 없어요. 아마 10년 뒤에 사람들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프랑스 출산율은 1.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율은 62.2%. 동거 커플이나 인공수정으로 독신 여성이 낳는 아이가 10명 중 6명이 넘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1999년 도입된 팍스 제도를 통해 결혼과 동거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이혼 절차도 없지만 동거 커플도 부부와 다를 바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결혼하지 않고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24만 커플이 결혼하는 동안 팍스 커플도 19만에 달했습니다. 비혼 출산율 2.5%인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입 밖에 내기조차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년째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겐 와이프라고 소개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경 쓰인다고 싫다고. 밝히지 말자고. 쟤는 시집 어떻게 하려고 벌써 동거를 하냐. 법률상 부부가 아니란 이유로 여자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보호자 역할을 못 해주는 현실이 더 야속합니다. 신혼부부 집 대출이나 뭐나 혜택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니까 제가 오히려 동거를 그만하고. 결국 아이를 낳기 위해선 결혼을 통해 전통적 가족 제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너무 수근거리고 욕할 것 같은데요. 그 시선만 없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JTBC 서효정입니다. 몇 년 전 방송인 사유리 씨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은 싫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리 씨 같은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산부인과학회가 지침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31살 세영 씨는 2년 전 비혼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 건 아닌데. 하지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마다 혼인증명서나 사실혼 확인서를 요구했고 결국 해외 시술도 알아봤습니다. 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IVF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 안 됐을 때 회차당 2만 달러니까. 지난달엔 미국에서 셀프 임신 키트까지 사왔지만 기증받은 정자를 특수 주사기로 몸 안에 넣는 다소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비혼 여성들의 인공수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산부인과 학회에서 지침으로 부부들만 대상으로 가능하다며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이 윤리 지침이 남편 없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이라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학회 지침으로 이것을 월권하는 거 아닌가요? 검토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끝내 개정을 거부한 산부인과 학회는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을 부부 사이의 일로 규정하고 있어 독신 여성에겐 시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보건복지부는 왜 의사들이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생명윤리법상에도 그렇고 기혼자에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막고 있는 거는 없잖아요. 최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학회의 지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 환자 우리가 안 하면 방법이 없는데 이 정도의 얻으면 기본권을 갖다가 안 해줘도 되나 하는. 실제 세계 최대 정자은행 크리오스에 따르면 독신 여성이 이용자 54%를 차지합니다. 의료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임신을 할 수 있고 누가 임신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JTBC 임지수입니다.